열차는 잠시 후 제주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달라를 청취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달라 청취자 여러분, DJ 고수입니다. 저희가 인트로를 한번 새롭게 바꿔봤는데요. 이 새로운 인트로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이 왔다고 신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6월이 다가오고 저희 트립톡톡도 두 번째로 청취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 몸으로 직접 느껴지는데요. DJ 참새님께서는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어,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참새님? 네, 저는 평일에는 일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코로나가 조금은 잠잠해졌잖아요. 네, 전보다 야외 활동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그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려고 하니까 너무 숨차고 힘들더라고요. 요즘 날씨도 확 더워져서 더 걱정이에요. 원래 마스크를 없이 네네. 이제 돌아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주도 여행도 진짜 가고 싶거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저번 토요일에 DJ 남주 씨랑 저랑 이제 부달라 분 몇 분 하고 영상팀 영상도 찍고 왔잖아요. 네, 찍었죠. 네, 제가 전날까지 그 쉬지 못해가 상태가 진짜 안 좋았는데 다들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그게 되게 영상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 영상을 찍을 때 저희는 이제 원래는 보통 대본이 없이 촬영되는데 저희가 공모 사업이다 네, 보니까 네, 대본을 가지고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본이 있는 상태에서 이 촬영을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 그쵸, 정해진 그쵸. 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여러 번 찍었던 것 같아요. 네, NG가 엄청 많이 네네, 엄청 났죠. 많이 나가지고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날 되게 진 다 빼고 그냥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좀 요즘에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뭐 많이 없잖아요. 나갈 수도 그쵸. 없고. 그리고 뭐 나가봤자 뭐 엄청 멀리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원래도 이제 운동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헬스장을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헬스장 안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마스크를 끼고 운동하게 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뭔가 좀 헬창은 아니지만 이제 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뭔가 폐활량이 더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라서 요즘에는 되게 행복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근황 토크는 네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사실 청취자분들께 여행지를 드리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 화마다 네네. 게스트를 모시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쵸. 사실 이게 상황이 상황인지라 게스트를 모시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여러분께 이 아쉬운 상황을 전해드리고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뭐 그래도 이제 DJ 참새님이랑 제가 네네. 열심히 또 흥미진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트로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오늘의 여행지가 바로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부를 이루는 우리나라 최대의 섬이고 여자, 바람 등이 많다고 해서 삼다도라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저희가 저번 화에 소개해드렸던 전라도와 거리상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있는 이 부산에서도 비행기로 한 45분 정도면 가는 곳이라서 부산 사람이라면 경상도 외에 다른 지역의 여행지 중에서 가장 계획하기도 쉽고 또 직접 가기에도 쉬운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항공권 금액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렇게 변동사항이 많아서 그쵸? 자세하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간혹 비행기 이렇게 티켓팅을 하다 보면 남는 자리 이제 떨이라고도 하죠. 남는 그쵸, 그쵸. 자리가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저렴한 가격에 이제 티켓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더욱 여행지로 선택하기에 적절하고 또 쉽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그쵸. 그럼 남수 씨는 네네. 비행기표 좀 싸게 산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가까운 곳을 비행기를 타고 가봤던 기억이 서울 말고는 이제 제가 직접 티켓팅해서 갔던 게 서울 말고는 기억이 없어서 서울에 갈 때 그때 당시에는 비수기였고 음, 또 서울로 향하는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갔더라고요. 그때 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기준이 되는 그
평균 가격보다 한 뭐 세게는 한 진짜로 10,000원 이상으로 내려간 적 있고 싸게는 뭐 5,000원 이상으로 내려갔어서 저는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가격보다는 되게 싸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해외여행 갔을 때 이제 비수기에 갔어가지고 또 음, 월요일 출발, 목요일 도착으로 갔던 것 같은데 그때도 되게 진짜 싸게 샀었거든요. 네, 확실히 이제 날짜 개념도 있고 비수기였던 것 같아서 되게 그랬던 것 같고 또 이제 주말에는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엄청나요. 주말에랑 엄청나게 진짜 천차만별로 차이 나죠. 그래서 직장인 저는 네,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눈물이 주말에만 이제 갈 수 있으니까. 그쵸. 또 평일에는 이제 아예 빼고 가야 하니까. 네. 그리고 조금 아셨으면 좋은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갈 때도 이렇게 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비행기 타면은 이 티켓팅 가격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다 보면 진짜 조금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티켓팅을 하실 때에도 이 가격 변동을 확인하셔서 뭐 국내 여행을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며칠 안 남으면은 진짜 떠리로 맞아요, 맞아요. 진짜 가격이 싸게 확 팔려요. 네네. 내려가거든요. 제주도가 요즘 되게 싸다고 하는데 이제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그렇죠. 가서 상황 때문에 또 싼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슬프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남수 씨가 제주도를 가봤던 그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한번 그 경험을 어, 근데 이제 제주도를 가봤던 게 되게 어릴 네네. 때여서 정확하게 이제 뭐를 했다 이런 건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 부모님이랑 이제 저희 형이랑 저랑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시는 분이 이렇게 관광을 그냥 해줬어요. 저희가 다닌 게 아니라, 그 음,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관광을 같이 다녔는데, 그냥 뭐 진짜 간단하게 봤어요. 차 타고 이동하면서 뭐 말이 저기 있구나, 뭐 성산일출봉이 저기 있구나 이런 거 보고 그냥 새벽에 이제 성산일출봉 올라가서 해 뜨는 것만 보고 내려오고 그것만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날씨가 진짜 안 좋았어가지고 음, 내일은 좋아지겠지 하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다 그 제주도에 있을 때 다 안 좋았어가지고 해 뜨는 것도 구름에 가려가지고 안 보였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진짜 제주도가 이게 날씨가 조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변동도 진짜 심하니까. 네네. 네, 저도 제주도를 제가 한 번 가봤는데 네. 항상 이제 가고 싶었는데 제가 또 일을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날짜 이런 게 너무 안 맞아서 항상 가고 싶다가 이제 이번에도 꼭 가야지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서 제가 이제 한 번 가봤던 기억은 저는 수학여행 때 제주도를 음, 갔거든요. 제주도 이제 필수잖아요. 그렇죠. 코스잖아요. 네네. 이제 저 제주도 갔을 때는 제가 멀미가 진짜 심해가지고 이제 비행기에 타왔거든요. 비행기에서 멀미를 하셨던 거죠. 근데 저는 원래 멀미가 심해서 제가 할 줄 알고 네네. 멀미약을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제가 까먹고 안 먹은 거예요. 안 음, 먹고 그대로 타서 "헉, 어떻게 이러고 그냥 갔는데 이제 비행 그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음, 괜찮네 이러는데 제 친구는 뒤에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와 쟤는 진짜 멀미 심하다 하면서 약간 슬픈데 웃기더라고요. 저는 비행기에서 멀미한다는 거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근데 진짜 멀미 심한 분들은 네네. 근데 단시간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 멀미가 진짜 심한 분들은 비행기에서도 멀미를 하는 네, 제 거네요. 친구는 그냥 버스에서도 멀미를 네네. 한 친구여가지고 어, 비행기에서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수학여행을 갔을 때 또 메르스가 딱 네네. 터졌어요. 진짜 뉴스에서 땅빵 터진 날이 제가 네. 제주도 첫째 날이었나 둘째 날이었거든요. 터진 날은 이제 제주도에 있었던 거죠. 네, 이미 제주도 어, 출발했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이제 뭐 다른 학교는 이제 뭐 취소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네네. 됐는데 저희는 이미 가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막 나눠주고 막 음, 이제 네네. 손세정제를 나눠주고 막 네. 그랬거든요. 네, 그랬어가지고 정말 약간 제주도를 지금 생각하면 살짝 공포의 음, 수학여행이었는데 재밌었어요. 약간 등산 코스가 네. 있어가지고 힘들긴 했는데 확실히 약간 좀 국내 안 갔잖아요. 제주도 그렇죠. 가면은 조금 이국적인 느낌이죠. 섬이니까 네네. 네, 그래서 되게 이색적인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여행을 갔을 때 이제 메르스가 터진 거잖아요. 네네. 그때 뉴스에서 보기로는 막 뭐라 해야 되지? 그 비행기 타는 곳에 되게 사람들이 막 누워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제 기억상에 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오고 가는 데는 문제는 없었나요?
저희가 갔을 때는 네. 아직 그 상태가 아니었고요. 아. 저희가 이미 제주도에 왔을 때 터진 거여서 네. 올 때는 딱히 그런 기억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럼 여행 다닐 때는 그냥 마스크 끼고. 네, 마스크 쓰고 이제 손 계속 이렇게 자주 씻고 이제 음. 그랬었는데 이제 네.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진짜 많잖아요. 아, 그렇죠. 제주도에 많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걱정이. 다닐 때 이제 걱정하고 약간 음. 그랬었는데 이제 또 친구가 열이 갑자기 네. 오른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또 격리됐거든요. 그럼 격리되면 여행을 같이 아예 못 하고 돌아오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숙소에 겨울 날 때는 그냥 숙소에서 쉬라고 아. 그냥 그러고 이제 뭐 장기자랑 이런 거 할 때는 네. 이 방에서 계속 이렇게 아. 그렇게 그러면- 심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때는 네, 그냥 네. 터진 후 바로 직후라서 이제 네, 좀 그쵸, 심하진 그쵸. 않은. 그러니까 조심은 하라는 약간 그럼 여행은 그냥 다 다녀보시긴 한 거네요. 네 저는 이제 네. 다 다녔었고 네. 이게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 생일 바로 다음 날 출발했어가지고 그 음. 6월 2일에 출발했었거든요. 날씨가 진짜 좋았는데 네. 조금 더워가지고 근데 확실히 날씨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기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가 날씨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조금 그쵸. 날씨가 좋으면 기억에 남긴 하죠. 네, 너무 더운데 또 제주도가 바람이 진짜 많이 부니까 네. 살짝 그거를 이제 네, 즐길 수 있는 이제 네. 그래가지고 네. 그 수학여행을 가신 학교가 여고 뭐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저는 여고. 그러면 그냥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바람이 많이 분다 했잖아요, 네. 제주도에서. 이게 팁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제주도 가면 인생샷을 찍어야 하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막 머리가 막 날리잖아요, 여자분들은. 그쵸. 그럴 때 약간 팁이랄 게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제 수학여행 사진 한번 쫙 봤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원피스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아, 사진에 좀 바람이 엄청 날려가지고 머리카락이랑 이렇게 원피스가 날리는 사진이 있었는데 약간 네. 그게 많이 찍으면 자연스럽게 예쁘기도 하거든요. 그냥 약간 느낌을 살려라. 바람 맞는 느낌을. 그냥 열심히 많이 찍으면은 다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커플로 여행 가시면 남자분들 되게 고생하시겠네요. 그쵸. 자연스러운 사진 찍으려고 계속 찍고 있어야 되니까 되게 고생하시겠네요. 네, 그쵸.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여행 중에 제일 해외여행을 가는 기분을 느끼는 곳이 제주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비행기를 타야 돼서 그런가 뭔가 서울 여행을 간다, 강원도를 간다, 전라도 순천도를 간다 하면 가벼운 국내 여행을 간 느낌인데 제주도 여행을 간다 하면 국내 여행이긴 한데 약간 해외여행 가는 것 같은 뭔가 조금 더 설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고수 씨는 어떠신가요? 그렇죠. 사실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국적인 느낌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가서 보면은 이게 제주도에는 야자수라고 하나? 뭐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약간 하와이는 아니지만 날씨가 정말 좋으면 진짜 하와이 같은 국내 하와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비행기를 타야 돼서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맞지만 제주도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국내의 섬 여행지이기도 하고 또 섬 안에 에메랄드빛 바다와 해변에 야자수도 있어서 이국적인 느낌도 많이 나기 때문에 해외에 온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는 제주도가 한국판 하와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체험활동 같은 그런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선선하게 걸으면서 여행하는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여행 테마의 폭이 정말로 넓은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뭐 갈치국, 뭐 물회 고기국수, 그리고 다들 아시는 그런 제주 흑돼지 같은 먹거리도 정말 많아서 이 먹거리 여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사랑받는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정도면 눈, 코, 입, 귀 전부를 이렇게 호강시킬 수 있는 그런 호캉스 여행지라고 봐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되게 작고 아늑한 섬나라 같은데 알고 보면 면적이 서울보다 3배, 부산보다 2.5배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를 못 빌리는 뚜벅이들은 액티비티는 동쪽으로, 힐링은 서쪽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여행 코스를 짜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동쪽과 서쪽으로 이제 나눠서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잠시 후에 이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무거운 짐 푸시고 푹 쉬시다가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여러분. 안녕.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주도로 떠나볼까요? 네, 그러면 우선 트레킹과 힐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쪽 여행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시 봉계동의 비자림로에서 서귀포시 사려니오름까지 이어지는 숲길인 사려니 숲길입니다. 길이가 무려 15km 정도이고요. 숲길 양쪽을 따라서 뭐 졸참나무, 서어나무, 떼죽나무, 뭐 삼나무 이런 여러 가지의 나무들이 이렇게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되게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이제 오소리, 제주족제비, 뭐 팔색조 같은 다양한 동물들도 볼 수 있어서 동물을 무서워하시지 않는다면 또 좋아하신다면 이곳을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숲길의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면 스트레스 해소와 장과 또 심폐 기능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명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주도의 삼신인과 삼공주가 혼인하였다는 삼성신화가 전해져 오는 연못 혼인지입니다. 연못의 크기는 무려 500평 정도인데요. 참고로 이 혼인지 연못을 지나서 정문으로 나가는 길이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는 올레길의 이 코스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혼인지 입구에 또 관리사무소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그 앞에 전통 혼례복장 사진판에 얼굴만 이렇게 뚫려 있는 그 포토존이 있는데요. 그 포토존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장난식으로 이렇게 얼굴을 찌푸리면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지 안에 삼공주 추원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많은 웨딩 사진 작가들과 신랑 신부들이 오는 사진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둘러볼 곳이 많고 안 보이는 또 라디오라서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곳곳에 나무도 많고 길도 정말 정교하게 잘 닦여 있어서 걷기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전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웨딩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2, 3년 전이었나? 되게 이렇게 붐이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유명해서 지금 가시면은 진짜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냥 너무 유명했어서 조금 좀 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네네. 지금 가면은 또 새로운 느낌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세 번째로 풍경이 정말 아름답기로 소문난 월정리 해변입니다. 월정리는 달이 머문다라는 뜻으로 아주 서정적인 풍경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또 제주도 하면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밝은 달이 비춰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바다가 수심이 많이 얕은 편이라서 아이들 동반하는 가족들도 이 물놀이를 즐기기 좋아서 여행객들은 또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변의 이 경치를 만끽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해질녘쯤에 만약에 날씨가 좀 좋고 따뜻하다면 바다에 발을 좀 넣고 이 해지는 것을 구경하면 되게 좋은 그런 풍경을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월정리 해변 같은 경우에도 점점 유명해지면서 최근에 다양한 식당과 카페 그리고 숙박 시설도 많이 생겨서 충분히 밥 먹고 뭐 커피 마시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참고로 월정리 해변은 올레길 20코스의 일부여서 뚜벅이 여행객들이 걷다가 뭐 시원한 바다 내음을 조금 맡으면서 한번 쉬어가고 싶다 하시면 정말로 마음 깊이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혼인지에서 10분 거리인 성산일출봉 되게 유명한 곳이죠. 그쵸, 그쵸. 성산일출봉은 제주도의 다른 오름들과 또 다르게 마그마가 이 물속에서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화산체라고 합니다. 생성 당시에는 제주 본토와 떨어진 섬이었는데 주변에 모래와 자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이어지는 길이 생겼고 현재는 육지와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상에 오르면 무려 8만 평에 이르는 이 분화구를 볼 수 있는데 그 속에 신기하게도 억새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분화구 둘레에는 99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이 모습이 거대한 성과 같다고 해서 성산이라고 하고 해가 뜨는 모습이 또 장관이라고 해서 일출봉이라고 해서 성산일출봉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뭐 입구에서 정상까지 가는 데에는 계단이 조금 가팔라 가지고 힘들 수도 있지만 뭐 20분이면 또 꼭대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고 좀 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조금 20분 정도 걸어가시면 진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정상에서 이렇게 본 분화구와 그 뒤에 바다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풍경이 정말로 경이롭다고 하니까요. 음, 이 유명한 성산일출봉은 한 번쯤은 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유명한데 이유가 있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해안 절경과 노란 유채꽃밭의 어우러짐이 기막힌 섭지코지. 사실 이 섭지코지라는 곳을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다른 곳은 뭐 이름이라도 들어봤는데 그쵸. 섭지코지라는 곳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코의 끄트머리 모양이 삐쭉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지형이라고 해서 코지라는 제주도 방언을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성산일출봉에서 조금만 내려오시다 보면 어, 이 섭지코지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성산일출봉 덕에 비교적으로 조금 덜 유명하니까 좀 사람들이 없고 한적해서 낭만적인 멋이 한층 더 보인다고 합니다. 코지 끝 언덕 위에 올라가서 눈부신 이 유채밭을 거닐면서 해안 절경과 앞에 또 보이는 그 코끼리 모양의 성산일출봉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즐기신다면 정말 대박이라고 하니까요. 한 번쯤은 이 성산일출봉을 보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가볍게 조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진에 다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찍든 간에 인생샷이 나올 정도로 정말 아름답다고 하니까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려서 사진을 인생샷을 건지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이렇게 힐링을 위한 동쪽 여행지 5군데를 알아보았는데요. 네네. 어떻게 참새님께서는 이 중에서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셨던가요? 저는 지금 일단은 월정리 해변. 월정리 해변이요. 네, 제가 일단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네네. 이게 또 제가 저번 화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역마다 바다 색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해변은 꼭 가보고 싶고요. 네. 또 방금 끝에 말씀드렸던 섭지코지가 저도 아, 처음 네네. 들었는데 네, 약간 저도 이렇게 사람 많은 데는 솔직히 좀 사진 그렇죠. 찍기도 힘들고 또 이게 유명한 좀 데는 흔하기도 하고 네,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가 되게 지금 끌리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곳을 가고 싶다는 그런 끌림이 있다는 거죠. 네, 그쵸,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 경험을 말씀드릴 때 성산일출봉을 한번 가봤다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았다 했잖아요. 아, 그래서 그쵸. 구름에 낀 해를 봤어요. 그게 음, 정말 저는 싫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아쉬웠었어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제주도를 가게 된다면 진짜 날씨 좋은 날에 성산일출봉 끝에 올라가서 네네. 해 뜨는 거를 제대로 한번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앉아서 한번 그냥 구경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음, 뭔가 조금 색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혼자서 성산일출봉 해 뜨는 거를 정말 날씨 좋은 날에 보고 싶습니다. 어, 뭐 정말로 이렇게 자연 속에서 트레킹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 동쪽 여행지가 제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진짜 다들 크고 넓어서 쉬엄쉬엄 걸으면서 즐기시려면 또 한 2박 3일 정도는 음,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조금 시간 넉넉하게 잡으셔서 이 동쪽 여행을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풍경을 보고 이렇게 걷는 거를 좋아해서 제주도를 여행하게 된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네. 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모든 장소들을 꼭 한 번씩은 가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관심이 가는 여행지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체험활동,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서쪽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2시간 안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소인국 테마파크입니다. 저는 수학여행 때 갔던 장소였는데 여기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들을 야외 정원에 미니어처로 전시를 해놔서 사진만 잘 찍으신다면 진짜 해외에 온 것 같은 사진을 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안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테마로 한 그림들도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카멜리아 힐이라는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 동백꽃 하면 떠오르는 장소인데요. 봄엔 튤립, 벚꽃, 여름에는 수국,
겨울에는 동백꽃이 피는 여성분들의 취향 장소입니다. 작은 초가치 돌 하르방도 볼 수 있는데 특히 길목마다 푸릇푸릇한 나무와 꽃이 많아서 커플끼리 간다면 남성분들이 꽤나 고생할 것 같네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면 100번 더 가능하겠죠? 아, 참고로 길 따라 걷다 보면 올레길 6코스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세계 최초 말 전문 테마공원 더머파크입니다. 제주도 하면 또 말이 유명하잖아요. 네. 승마 체험, 카트 체험, 가마 공연, 실내 동물원 같이 말에 관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원한다면 승마나 카트를 체험할 때 사진도 찍어준다고 하니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번째는 최남단 마라해양 도립공원에 위치한 마라도 잠수함입니다. 수중에서 펼쳐지는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일 것 같은데요. 가격대가 좀 비싸서 찾아보고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물을 좀 무서워해가지고 도전하기 힘들지만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네요. 그게 되게 신세계일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제주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귤인데요. 직접 감귤을 따보고 명품 감귤도 구매할 수 있는 낭만농장 귤밭 76번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곳곳에 사진 스팟도 있고 여러 소품 컨셉도 있어서 더 재밌게 체험해 볼 수 있고 감귤밭이 너무 이뻐서 따는 재미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네. 이 중에서 남수 씨의 픽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것 중에 마라도 잠수함을 한번 가봤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그 갑자기 이렇게 기억이 났는데 이 마라도 잠수함이 사실 이 말만 들어보면 되게 막 웅장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네네. 마라도 잠수함이 제 기억상으로 정말 오래됐긴 한데 옛날에는 이제 마라도 잠수함이 조금 작고 이 거울이 동그랗게 생겨서 이제 일부분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 가지고 조금 이 알려진 것 치고는 너무 좀 소소한 그런 느낌이어서 좀 아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라도 잠수함을 보러 가실 때 막 진짜 막 유리로 된 잠수함이라서 막 모든 바다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좀 웅장한 그런 느낌으로 기대를 하지 마시고 진짜 이런 가볍게 바닷속을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음,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면 아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무섭진 않으셨나요? 네, 저는 이런 바닷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 스쿠버 다이빙 이런 것도 좋아해서 저는 음, 어릴 때 갔어서 재밌기도 했는데 아쉬움도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 저는. 음, 진짜 스쿠버 다이빙처럼 사방을 다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린 것 중에 마라도라고 잠시 나왔었잖아요. 네네. 이 마라도가 이때 당시 예전에 무한도전에 한번 네. 나왔었어요. 마라도가 그 네네. 아, 뭐 짜장면 네네네. 먹는 거 뭐 이런 걸 네네네. 나왔었는데 제가 그거를 그 무한도전에 나왔던 유재석과 이제 뭐 유재석이었나 뭐 하여튼 정영돈 씨였나 이렇게 짜장면을 먹는 그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를 제가 가봤어요. 부모님한테 쫄라가지고 네. 그곳은 가보고 싶다 해서 갔는데 어 가게는 했었는데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짜장면을 먹고 싶다 했는데 부모님이 시간이 없다 하셔가지고 짜장면을 못 먹었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 무한도전을 좋아하셔서 이 마라도를 찾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짜장면을 꼭 먹어보셨으면 좋은 기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작은 코너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요. 트리톡톡의 알쓸 제주. 네. 제주도 여행에 대한 알뜰하고 쓸만한 정보란 뜻인데 그런 의미로 제주도 여행의 꿀팁 소소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 제주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다들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떠나요 둘이서. 네, 바로 원곡이 성시경 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 네, 제주도 푸른 밤입니다. 성시경 님이 부르셨고 최근에는 태연 님이 또 부르셨더라고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해변을 걸으면 아, 진짜 여기가 제주도이구나 하고 감성이 두 배가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최근에 태연 님이 노래 나오셔가지고 네. 들어봤는데 제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 이게 진짜 성시경 님이 불렀을 때도 매력이 있었는데 태연 님의 또 매력이 이렇게 노래가 네네. 워낙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진짜 들으면서 와, 진짜 제주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주도를 간다면은 진짜 이 노래를 꼭 플레이리스트에 넣어
가셔가지고 꼭 약간 들으셨으면 차 좋겠어요. 타고 드라이브 할 때 틀어놓고 이동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JTBC에서 방영했던 효린의 민박의 배경이 음, 제주도인데요. 네,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제주도를 거주하면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프로그램 진짜 네, 애청자거든요. 저도 애청자였습니다. 네, 이게 정말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진짜 제주도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진 이게 프로그램인데 이게 시즌 1에서는 봄, 여름 시기에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시즌 2는 겨울에 촬영을 또 해가지고 네, 네. 이게 프로그램 1, 2를 다 보시면은 그 사계절의 제주도의 매력을 또 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나신다면은 제주도를 가시기 전에 네, 프로그램을 보시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제주의 매력을 찾아서 여행 시기를 선정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효린의 민박을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다 보진 않았는데 네네. 이제 유튜브에 짤이라고 하죠. 약간 그쵸, 3분이나 그쵸.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를 많이 봐가지고 어 되게 이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를 해드려서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뭐 예능처럼 대본이 있어서 막 이렇게 진행되겠다 아니면 뭐 이 집을 배경으로 해서 제주도의 환경에 대한 이런 많은 여행지에 대한 이런 건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리얼이고 또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쵸, 그쵸. 정말 대본 없이 리얼하게 생활하는 그런 게 나오고 또 여행도 가끔씩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효린의 민박을 보시고 가시면 또 보고 가셨으니까 또 이런 장면에 나왔던 곳들을 찾아가는 재미도 있으실 거고 또 효린의 민박을 이 봤던 기억 덕분에 제주도를 또 새롭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프로그램 보면서 그 이효리 씨가 원래는 되게 이미지가 결혼하시기 전에는 이게 아, 조금 네네. 센 이미지고 네. 약간 그 예능을 나오시면서 약간 친숙한 이미지가 되셨는데 네네. 원래는 되게 진짜 완전 탑 배우, 탑 스타였잖아요. 탑 그렇죠. 네. 가수였는데 약간 결혼을 하시면서 갑자기 제주도에 내려가 사신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놀랬는데 프로그램 보니까 왜 제주도에 사시는지 아, 네네. 알겠더라고요. 네. 약간 불편한 점도 무점 많지만은 그렇죠. 그 당연히죠. 노래방이 아, 네네. 가려면 그 뭐 차를 타고 엄청 가야 나오고 네네. 장도 차 타고 가야 되고 약간 네.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약간 진짜 편안하고 약간 네네. 시끄럽지 않고 약간 공기도 좋고 또 강아지랑 고양이를 엄청 많이 아, 네네네. 키우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진짜 보면서 너무 진짜 힐링이 된 것 같아요. 그 약간 또 이 말을 들으시면 또 총구석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실 네네네.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과는 진짜 다를 거예요. 이게 촌에 간다는 느낌보다는 진짜로 여행지 진짜 딱 가시면 촌이다가 아니라 정말 여행을 왔다 하고 힐링을 하실 수 있을 그런 장소가 제주 여행지가 그런 여행지가 제주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PD님이 또 개인적으로 추천해주신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가 2015년에 MBC에서 방영했던 맨도롱 또또시라는 드라마입니다. 정말 발음이 조금 어렵는데요. 네네.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안 봐서 맨도롱 또또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기분 좋을 만큼 조금 따뜻하다라는 뜻을 가진 제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화병 걸린 개미와 애정결핍 배짱이의 사랑이라는 기발한 발상에서 시작하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인데요. 아름다운 이 제주도에서 레스토랑 맨도롱 또또를 꾸려나가는 남녀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만약 제주도 여행을 계획을 하셨다면 이 드라마를 한번 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좀 더 낭만적이고 풍족한 그런 여행을 즐기고 싶다 하시면 어느 곳이든 그곳의 유래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조금 간편하게 한 번씩 읽어보시고 가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에 갔는지, 어디에 여행을 하는지, 뭐 이곳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여행의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조금 크거든요. 특히 뭐 영화나 드라마나 아까 말씀드린 효리네 민박 이런 예능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봤던 장면을 여행지에서 찾는 재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여행지의 배경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진짜 제주도를 진짜 이번 연도가 목표였지만 이번 네네. 연도 이제 좀 힘들 것 같고 네. 만약에 이제 가게 된다면은 진짜 한번 효연의 밑밥 다시 아, 네. 네, 정주행을 하고. 정주행하고 네. 갈 거거든요. 음. 이제 그거 말고도 여기 드라마는 제가 처음 알았는데 네. 이 드라마도 시간 난다면 한번 꼭 보고 네, 여행 가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주도는 날씨 변동이 크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대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아, 비도 맞아요. 진짜 자주 오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욕심 부려서 동쪽, 서쪽 여행지를 섞어 스케줄 준비하시다가는 그 만족스러운 여행이 못 되실 수도 있으시니 두 가지 모두 즐기고 싶으시다면 꼭 차를 렌트하시길 바랍니다. 뚜벅이는 너무 힘들다고 맞아요. 하네요. 뚜벅이는 정말 힘들죠, 제주도는. 네네. 네, 지금까지 제주도 여행에 대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서 소개도 해드리고 소소한 팁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또 게스트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심심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만큼 저희가 여행지에 대한 정보들을 더욱 알차게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저희 트립톡톡이 청취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트립톡톡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3화에서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마무리 멘트로 한번 제주도 네. 방언을 부끄럽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뜻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혹시나 뜻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꼭 오세요를 저희가 방언으로 해서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시 꼭 없어양. 소중한 것을 깨닫는 장소는 컴퓨터 앞이 아니라 언제나 파란 하늘 아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할 땐 꼭 가세요. 지금까지 제작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제작 지원 강서도시재생 열린지원센터, 기획 연출 강여진, 구성 최원환, 진행 김민정, 김남수였습니다. 그럼 안녕.